우려의 아이콘 DC가 조커라는 떡밥과 여자친구 할리퀸 그리고 쩌리들로 밀어붙인 영화 수어사이드. 저는 도저히 수어사이드 스쿼드 한 편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영화 한 편만 얘기했다가는 진짜 나도 마음에 없는 소리. 엄마 친구 아들 같은 마블 영화랑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비슷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일단 범죄자들이 주인공이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약간 쩌리 캐릭터들이 좀 나오고 약간 팝송이 양념처럼 나오는 영화. 지구에서 갑자기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한 스타로드는 우주에서 해적질을 하며 살다가 여러 악당들과 한데 뒤섞이는데요. 돈 때문에 임시동맹을 맺은 그들은 교도소를 탈출하지만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듣보잡 어벤져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What a bunch of a-holes. 그리고 그에 맞서는 DC입니다. 저기 늪지대 어디 특수 감옥에 갇힌 슈퍼 빌런들, 그들 중 몇몇은 초능력을 가진 이른바 메타 휴먼인데요. 장관은 슈퍼맨이 없으니 다른 초인 악당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메타 휴먼들을 이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당들이 말을 들을까요? DC의 익스텐디드 유니버스를 글자 그대로 확장하려고 하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리뷰입니다. I can't wait to show you my toy. 자, 일단 두 영화의 공통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악당들 혹은 범죄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서 별로 대중적이지 않은 약간 B급, 약간 쩌리 같은 히어로들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캐릭터들이 또 개성도 굉장히 강해요. 이런 애들이 또 막 한 대 뒤섞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잔재미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영화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의 매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캐릭터가 딱 등장하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되는 캐릭터는 DC가 한 수 위입니다. 할리퀸이 나오는 만화를 본 적이 없어도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리퀸에게 심쿵 당했죠? 네. 거기다가 또 이 인챈트리스의 뱀춤은 하지만 첫인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매력은 가오갤이 한 수 위입니다. 사실 가오갤 캐릭터들은 진짜 우리같이 마블 영화, 마블 만화를 보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탁 들어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들어오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뭐 이제 너구리인 로켓이나 식물인간, 아니 나무인간인 그 그루트 정도가 되겠죠. Yeah, that's a big gun. 그러나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모두 유머를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싸우고 성장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그래서 마치 이 주변에 정말 나쁜 짓 가끔 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걔 착해 같은 어떤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수스쿼는 듣보잡만 나오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에 무려 조커가 등장을 합니다. 조커가. 거기다가 배트맨도 등장을 하죠. 심지어 이 세계관에서는 조커가 로빈을 죽인 사람으로 나오고 할리퀸 역시도 로빈을 죽이는데 도움을 줬는데 아쉽게도 그가 등장할 때 공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는 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거칠애라든가 어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들의 모습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말 안 듣고 돈 많은 어떤 그 마피아 한 3세 정도 되는 그런 느낌? 약간 오렌지족 마피아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분장도 이 스틸컷이 공개됐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였다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 불닭볶음면을 마치 막 방금 먹고 나온 것 같은 입술의 분장이 할리퀸과 조커의 어떤 케미도 우리가 흔하게 보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둘이 왜 사랑에 빠졌고 왜 동질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런 히스토리까지 왔는지 그냥 초반에 그래서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설명이 전부예요.
사실상 이 드라마는 할리퀸 비긴즈에 가깝고 또 조커가 새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자, 다시 가오갤로 돌아가면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반칙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의 역할 자체가 어벤져스 1편을 거의 뭐 빼다 박았습니다. 뭐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온 데다가 여자들 좋아하는 어떤 캡틴과 스타크의 성격을 살짝 닮은 주인공인 스타로드,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전투 스타일과 암살자 느낌의 가모라, 그리고 힘세고 근육 자랑하지만 뭔가 약간 모자른 어떤 토르를 닮은 드렉스, 그리고 힘세고 말없는 그루트, 거기 천재적인 기술력과 수다스러운 성격의 스타크를 닮은 로켓까지, 또 어벤져스 쿠키 영상에 나온 타노스가 이 영화의 쿠키 영상에도 등장을 하죠. 가오갤은 기본적으로 해적 이야기고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어떤 물건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라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치저차해서 우리밖에 이걸 막을 수가 없겠다 해서 막는 그런 그 캐리비안의 해적 1편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서로 주인공들이 티격태격하다가 마지막에 힘을 합친다라는 얼개 자체도 사실은 어벤져스 1편의 이야기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낯설지만 이야기는 익숙하다는 거죠. 반면에 수스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이 초인이라는 게 전 세계에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혹시 저런 능력을 가진 악당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런 팀을 꾸려봅시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악당들밖에 없네요. 자, 그렇게 팀을 짰는데 팀을 짜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당이 등장하게 되는 약간 그 순서가 뭔가 이렇게 뒤바뀐 것 같은, 악당이 등장을 해서 마지못해 팀을 짠 게 아니라 팀을 짜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악당이 등장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하나가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도 그거에 대한 묘사가 조금 부족하고, 대부분의 장면이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걸어가는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작전 자체나 어떤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어떤 물 흐르듯이 어떤 이어지는 어드벤처 영화 같은 느낌을 좀 더 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그 광활한 도시를 배경으로 이 악당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목에다가 어떤 폭탄 장치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얽히게 설키게 만들어서 나중에 사건이 해결된다,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야기의 어떤 디테일한 설정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이 영화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이야기와 캐릭터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영화도 있고, 반면에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장치만 딱딱 갖다 쓰고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낸 영화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오갤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수스코는 후자에 해당하는 좀 아쉬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영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왜냐면 본캐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세계관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설정도 부족하고 아무튼 뭐가 많이 부족하니까 약간 어떤 B급 혹은 약간 쩌리 캐릭터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게 잔재미도 좀 보여주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관객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역할로서 두 영화가 쓰였는데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주까지 세계관을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면 타노스가 어벤져스 3편의 악당으로 등장할 예정인데 우주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영웅은 토르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토르도 지구에서 열일하느라 아스가르드 조금 잠깐 보여준 거 외에는 어떤 마블의 어떤 우주 세계관을 보여주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3편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거의 시작점에 있는 영화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무려 이 마블 세계관 속에서 어떤 그 고대의 거인 혹은 어떤 우주 최초의 인류와도 같은 셀레스티얼이 등장을 하죠. 심지어 그 셀레스티얼의 시체 중 하나가 이 노웨어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돼서 이 영화의 무대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선 야, 이걸 어떻게 무슨 영화로 풀어낼 수 있겠어? 라는 설정들이 과감하게 영화에서 풀어 제끼면서 팬들의 어떤 기대감과 환호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었던 영화였죠.
DC도 물론 우주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왜냐면 슈퍼맨이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니까. 그러나 사실 DC는 우주보다는 이 각각의 개성 있는 도시들을 배경으로 한 히어로들 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 배트맨은 고담, 플래시는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스코의 배경으로 나온 도시인 미드웨이 시티는 바로 호크맨과 호크걸이 활동하는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의 수스커의 어떤 그 무대가 미드웨이 시티다라는 게 이제 그 중간에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호크맨과 호크걸의 어떤 이스터 에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이건 막 중요하지 않아요. DC는 이스터 에그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영화의 배경이 미드웨이 시티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문점이 남죠. 액션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액션은 두 영화가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까 전투 장면 자체의 간지는 수어사이드가 한 수 위입니다. 혹시 액션 장면을 잭 스나이더 감독이 와서 찍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슬로우 모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조명이나 특수 효과들이 뭐 남발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로 놀고 있고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진 어떤 그 고유의 액션 스타일도 굉장히 묻혀져 있고 그나마 데드샷 정도가 개성 있는 액션 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퀸이 원래 이렇게 전투를 잘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근데 뭐 그런 설정이야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어떤 이 우주선을 이용한 전투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아요. 특히 이 막판에 이 노아 행성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로만 봐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는 전투 장면들이죠. 반대로 수스커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그 악당이 너무 능력 있게 확 너프되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실 가오갤도 마지막 악당을 처리할 때는 약간 좀 허무하긴 합니다. 두 영화 모두 아주 이 팝 음악들이 양념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70년대 팝 음악이 주인공이 소니 워크맨으로 들으면서 관객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죠. 왜냐면 이제 주인공이 그 시대에 납치가 됐으니까 그 시대의 음악을 아직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추억 때문에 혹은 저처럼 그 시대의 음악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뭐 처음 들어보지만 되게 신명나네 라는 느낌 때문에 음악과 영화를 동시에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이 장치가 약간 감동적인 포인트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스코도 중간중간 팝 음악이 나오는데요. 조금 뜬금없어요. 영상과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팝 음악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다면 수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촬영을 했는데 야 이거 조금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데 우리 아주 신명나는 음악을 한번 배경음악으로 넣어볼까? 하니까는 장면이 살아버리는. 사실 그래서 수스커의 어떤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들은 촬영이나 편집 자체가 애초부터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편집은 그 정도의 음악을 갖다 붙이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쉬운 점이라면 수스커 같은 경우에는 가위질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포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은 부분이 정말 잘려 나갔고요. 조커 역할을 맡았던 자레드 레토 같은 경우에도 나의 장면이 많이 편집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면 김희성 씨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의 출연을 했을 때 통편집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리지널로 다시 개봉을 했을 때 통편집된 장면들이 다시 붙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뭐 장면이 잘려나가는 거는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과연 원래 영화가 재밌었다면 가위질을 당했을까? 라는 거죠. 베데슈처럼 감독판이 나와 봐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까? 근데 베데슈도요 감독판 보면 그냥 뭐 잘릴만 하네, 굳이 없어도 되는 장면이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할리퀸과 데드샷을 제외하면 인상적인 캐릭터도 거의 없고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적어서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카타나는 너무 완전 뜬금없었고 캡틴 부메랑이나 크록도 뭐 그렇게 그나마 이제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역시 인첸트리스. 야, 이 몸사위가
가오갤의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만 흥행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개봉할 때 명량이랑 붙은 데다가 우리 국내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이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 장르가 아니에요. 뭐 스타워즈 7도 300만 겨우 넘겼고 스타트렉 시리즈도 뭐 100만, 150만 뭐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흥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마블 영화는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오갤 때문에 앤트맨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늦게 개봉을 했었죠. 하지만 뭐 앤트맨은 잘 됐고 그래도 뭐 퍼스트 어벤져는 100만 명도 못 넘었는데 가오갤은 그래도 130만 명은 들었으니까 사실은 이 장르 나름대로는 그나마 국내에서는 성공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가오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십시오. 수스코도 보시고요. 가오갤도 보시고요. 두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더 좋은 영화지, 어떤 영화가 더 재밌는 영화인지는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영화 모두 같은 음악이 한번 나오는데 어떤 음악이 어떤 영화에서 더 잘 묘사가 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저는요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DC의 영화들은 생각 없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영화를 생각 없이 만들니까 보는 사람도 생각 없이 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 없이 보는 게 가능해요? 나는 수수코 보다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보는 게 가능합니까? 생각 없이 보는 방법,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결론은 가오갤 승리입니다. 뭐 최근에는 케이블 TV에서도 방영을 시작을 했고 저렴해요. 그러니까 뭐 굿 다운로드, 뭐 VOD 이런 걸로 보시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오갤 2도 열심히 촬영 중이고 뭐 조만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보고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어찌됐거나 수스코어 한 편만 리뷰를 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리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제가 해드리지 못했던 가오갤과 함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했던 이 비교하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예전에 다른 집 아들내미랑 나 비교 많이 했는데 어찌됐거나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좀 있으면 가신다고 합니다. 좀만 기다리시고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